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모두 결혼시킨 60대의 여자입니다. 첫째인 딸은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되었고, 아들은 1년 좀 넘었네요. 남편은 20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친구처럼 잘 지냈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아이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도 못한 채 먼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참 좋은 아빠기도 했어요. 자식들을 참 예뻐하고 다정다감했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더 마음을 굳세게 먹고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풍족하게 잘 해주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빠 없이 클 저희 아이들은 늘 안쓰러웠고 그래서 더욱 모자람 없이 다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남편이 떠날 때 제 앞으로 남겨둔 재산이 꽤 됐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공장도 저에게 넘기고 갔고요. 원래도 남편 일을 돕기는 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선 제가 실질적인 대표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돈이 넘치게 많아야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없어도 기죽지 않게 산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또 남편이 주고 간 재산도 이래저래 잘 굴려서 훨씬 많은 재산으로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그래도 첫째다 보니 의젓하고 저를 많이 챙겨줘요. 지금은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집도 가깝다 보니 매일같이 보는 사이죠.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첫째 딸과 달리 둘째 아들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착하기는 한데 맺고 끊는 게 영 확실치는 못한 성격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야가 빠지고 못된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낫다 싶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둘 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아파트를 한 채 사서 두 아이가 함께 지내게끔 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은 함께 지내며 학교도 다니고 후에는 직장도 다녔었습니다. 저는 공장 운영 때문에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았어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울에 아이들만 사는 집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었죠. 한 번 가면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요. 그렇게 살다가 딸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간두고 내려와서 저희 공장 일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해서 내려오라고 했고 아들은 그때부터 누나 없이 혼자서 그 집에 살게 되었죠. 딸은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딸에 이어 아들까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각자의 가정도 가지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했었죠. 특히나 아들이 데리고 온다는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될 그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태도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의 이름은 미진이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사무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진이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영 불편하고 있기가 싫은지 내내 표정도 안 좋고 자꾸만 아들을 찌르면서 작게 언제 가냐고 묻더라고요. 어지간히 오기 싫은 걸 어거지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온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인데요. 식사하고 간단하게 과일과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싶으면서도 당연히 제 마음에 미진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의 여자였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것도 제 욕심일 뿐이니까 둘만 서로 좋고 잘 산다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미진이네와 상견례도 진행했는데 미진이네 집에서는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집을 신혼집으로 쓸 생각이다 보니 집 구할 걱정도 없었고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 세간 살림도 다 마련돼 있어서 따로 혼수라고 준비할 것도 없었죠. 솔직한 말로 집도 있고 혼수도 할 필요 없는 데다 제가 따로 예단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미지인의 쪽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미지이가 아들네 집에 원래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보고도 저희 딸에게 그러더군요. 형님, 근데 영준 씨 집에 가구하고 가전제품이요. 음, 조금 오래되긴 해도 작동 잘 되니까 바꾸긴 그래서 그냥 쓸 거긴 한데요. 형님도 보면 취향이 세련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냉장고도 꼭 끓여져 있고 그런 거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나 쓰는 거잖아요. 무슨 그런 걸 하셨어요. 소파 색깔도 그래요. 우중충한 남색. 저는 베이지가 좋은데. 그 말을 듣는 딸이나 저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랬죠. 그럼 올케가 바꿔. 냉장고하고 소파는. 멀쩡해서 바꾸기도 그래요. 그냥 좀 더 쓰다가요. 원래 있던 건 중고로 팔면 되잖아. 그렇게 촌스럽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지. 됐어요. 중고로 파는 것도 일이죠 뭐. 그냥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에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집도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지금 사는 집 시세만 해도 얼만데요. 그런 모습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가진 걸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 많구나.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고 형님인데 저렇게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나 싶기도 했고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미진이에게 티를 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저도 참은 거죠. 왜냐면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결혼하고 각자 가정 꾸리면 그 이상의 간섭은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아들이 좋아하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됐지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 좋게 받아들이자 했었죠. 그런데 그맘때 저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이명이 너무 심했던 저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도 이명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분의 소개로 유명한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학병원을 한번 가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이 문제가 아니라 뇌 쪽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뇌 쪽으로 가족력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머리에 작은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뇌종양이라니 참 암담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다행히 머리를 열거나 하는 등의 큰 수술 말고도 작은 구멍만 내서 비교적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고 아들 결혼시키고 한 달 뒤 정도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종양이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없어지는 방식이라 2개월에 한 번씩은 와서 경과도 보고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달에 한 번꼴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서울은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대학병원 진료라는 게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약을 잡았다 한들 병원에서 2~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예약 시간대도 많지 않아서 되는 대로 잡아야 했는데 오전에 가야 될 때도 많았죠. 딸은 2달에 한 번인데 너무 이른 시간에 예약이 잡히면 버스 시간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전날 올라가서 영준이네 집에서 자고 진료를 받고 가시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병원도 아들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저희 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료 예약을 잡게 되면 전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저는 진료 예약을 잡게 되면 전날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터미널로 가서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2달에 한 번인데다 거의 잠만 자고 가는 거긴 했지만 저도 당연히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기도 했고 또 갈 때는 항상 반찬이나 선물도 사들고 갔었죠. 게다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는 집안 정리도 싹 해주고 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일을 하는 데다 그리 깔끔한 성격들은 아니다 보니 집은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어요. 특히 주방 싱크대 이런 데는 기름때도 많고 배수구도 엉망이었죠. 엄청 꼼꼼하게는 안 하더라도 집안 전반적으로 청소하고 싱크대 이런 것도 닦아놓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저녁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도 식탁 위에 종종 올려두고 나갔고요. 솔직한 말로 2달에 한 번 정도인데다 잠만 자고 오는 수준이다 보니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가는 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반 가까이 다녔을 때쯤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만 오시라고. 그냥 근처 호텔 잡아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병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불쑥 와서 티커운 얼굴로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듣는데 참 벙찌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솔직히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오시는 거 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2달에 한 번씩이나. 어머님은 그냥 오시는 거겠지만 저는 어머님 오시기로 하면 한 일주일 전부터는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나 싶었죠. 내가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니? 안 그렇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오래 지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잠만 자고 가지 않니? 가끔 저녁 먹을 때도 있긴 했지만 그럴 때도 나가서 그냥 먹고 들어왔었고 돈도 내가 다 냈고 내가 온다고 해서 네가 특별히 뭔가를 더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어머님, 어머님 오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날 약속이 있다고 쳐도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취소해야 되고 취소를 왜 해? 네가 나 데리러 온 적 있어? 여태까지 영준이가 데리러 오던가 아니면 나 혼자 택시 타고 왔는데. 어머님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는 거 제 주변에서 듣고는 다 경악해요. 너무 몰상식한 상황이라면서. 저보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요. 솔직히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거죠. 저를 조금도 배려 안 하시는 거고요.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 주셨더라면 알아서 먼저 호텔 같은 데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숙박시설도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왜 아들 집에 와서 주무셔야 되냐고요. 어머님 말 맞다나 잠만 자는 것뿐이면 굳이 여기 아니어도 많잖아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게 큰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이 괘씸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으로 오지 말고 호텔 같은 데 잡아서 그리로 가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만의 생각이니 아니면 영준이도 같은 생각이니? 제가 불편해하는 거 영준 씨도 알아요. 미안하다고 했고요. 미안하다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게? 당연히 저한테 미안할 일이죠. 솔직한 말로요,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한번 오시고 가면 저랑 영준 씨 사이도 안 좋아져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화가 나더군요. 서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2달에 한 번 그것도 병원 때문에 잠깐 있다 갔기로서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울컥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성격이 대먹지 못했다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또 시어머니기 전에 어른인데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 몰상식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내가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게 몰상식하다 그거지? 그만큼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거죠. 좋다. 그런 불편함 감수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제 말에 며느리는 만족한 듯 셀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대로 제 짐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 엄마. 지금 병원 가고 있는 중이세요? 네 와이프한테 쫓겨나는 중이다. 예? 네 와이프가 그러대. 2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호텔 가라고. 네 와이프가 너한테도 이런 얘기 했다는데 너도 다 들었지? 아, 듣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진짜 할 줄은. 내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죄송해요, 엄마. 네 생각은 뭔데? 어디 한번 말해봐. 너도 네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야? 아니죠.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2달에 한 번인데 게다가 뭐 잠만 자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네 와이프한테 똑바로 안 하고 오히려 미안하다느니 그딴 소리를 해? 그게 미진이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서 적당히 달래준 것뿐이에요. 네 와이프는 성격이 불같고 엄마는 물렁물렁한 물렁뼈 같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신혼살림 살라고 그 비싼 아파트 해주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엄마, 나는 아닌 것 같거든. 너나 네 와이프나 뭔가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너네 집 가는 게 불편한가 본데 엄밀히 말해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내 집이야. 명의도 내 거고. 내가 그냥 내 집에서 너랑 네 와이프 살게 해준 거다. 걔는 그런 거 몰라? 제 명인 줄 알아요. 저도 따론 얘기 안 했고. 아, 그래서 그렇게 나보고 나가라느니 염치가 없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구나. 니들 집인 줄 알고? 염치가 없다느니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더한 소리도 했어. 나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내 집에서 너나 네 와이프 살라고 못하겠다.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고 너도 네 와이프한테 똑바로 전해. 예? 아, 엄마, 잠깐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안 돼. 끊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냅둬버렸죠.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길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급매로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해서요.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도 아들은 줄기차게 전화를 하더군요. 집 내놓는다고 하니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 통화도 받지 않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지 누나한테도 전화를 한 건지 오자마자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느냐고. 저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고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딸도 몹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난데.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2달에 한 번, 그것도 잠만 잠깐씩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난리치고 뭐 몰상식하다느니 어쩌느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 했다며? 제정신이야? 형님, 어머님한테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전화하셔서 난리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며느리라고 만만하게 보이세요?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형님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와서 자고 가는데 언제까지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 형님 같으면 안 불편하겠느냐고요. 엄마가 다른 이유로 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시는 거잖아. 만약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우리 집 오시는 거면 나는 얼마든지 이해해. 형님은 제 상황이 안 돼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건데? 엄마 일부러 늦게 가시고 그 집 가도 잠만 자고 오시잖아. 게다가 나올 때는 반찬 넣어두고 집 정리까지 하고 오신다는데.
그것도 싫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반찬 먹지도 않아요. 게다가 누가 청소해달라고 했어요? 청소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안 오시는 게 더 좋거든요? 야! 저희 딸 열받아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휴대폰 음량을 크게 해놔서 옆에 있는 저도 다 들었는데 너무 열받더군요. 저는 딸에게 폰 달라고 했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다. 길게 말할 필요 없다. 폰 이리 줘. 딸은 씩씩거리더니 저에게 폰을 건네줬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미진아, 나다. 네. 네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너랑 영준이랑 살고 있는 그 집 내 집이야. 결혼한다고 내가 영준이한테 사줬다고 착각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다. 명의도 내 거야. 준 적 없고. 한마디로 내 집에 너네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살라고 한 건데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네를 계속 거기 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아까 부동산 전화했고 금매로 싸게 내놓았으니 조만간 집 보러 올 거다. 나 그 집 처분할 거야. 그 전에 너네가 살 집은 알아서 구하도록 하고 짐은 빼도록 해. 제 말에 며느리 한참이나 말이 없더군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필요하면 호텔을 가든 뭘 하든 알아서 하마. 다만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네한테 내 집에서 살게 하겠니? 내가 왜? 영준이랑 상의해서 너네 이사할 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짐 빼라. 잠깐만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고 저희더러 짐 빼라고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애초에 저희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주긴 뭘 줘. 4명이라니까. 그래, 나중에는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너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주기 싫어. 줘야 될 이유도 없고. 긴 말 필요 없고 짐 빼라. 잠시만요. 이러시는 법이 어딨냐고요. 법은 무슨 법이야. 내 집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너는 네가 조금도 불편한 거 못 참겠다고 이렇게 구는데 나도 참을 이유가 뭐가 있니? 어머니, 그러면 알겠어요. 저희 집 오세요, 그냥. 전처럼 저희 집 오세요.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무슨 선심이나 쓰듯 다시 오라는 겁니다. 얘가 진짜 나를 뭘로 보나 싶더라고요. 얘, 너 어른 갖고 장난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 그리고 저희 집 같은 소리 하네. 너네 집 아니고 내 집이라는데 말귀 못 알아들어? 됐고, 영준이랑 얘기해서 빨리 집이나 알아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잘했다면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짜 집 내놨다고 팔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이 짧았다 어쩐다 하면서 사과하려고 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며느리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억지로 끌려온 얼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과하는 건 받아주마. 근데 그거랑 집 파는 건 별개의 문제야. 안 그래도 워낙 싸게 내놔서 그런지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주에 한번 갈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도 며느리도 경악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집을 파실 거예요? 왜 이러세요?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사과하든 말든 집은 팔 거라고 하니까 아들도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내 아들이지만 진짜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뭐? 너무해? 내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너나 네 와이프나 똑같다.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들 내외 이렇게 쫓아내셔야 속이 편하세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징징거리는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참담하던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차영준,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너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다. 부족함 없고 아쉬운 거 없이 키우려고 내 딴에는 노력하면서 너네 키운 거야. 근데 같이 산 지 2년도 안 된 마누라 마음 다치는 건 싫고 여태까지 너 길러준 엄마 마음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눈에는 그저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나 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나 보네.
나 너한테 줄 거 없다. 주고 싶지도 않고 줘야 될 이유도 없어. 여태까지 이렇게 너 키워줬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야. 너무하니 어쩌느니 하기 전에 네 스스로를 돌아봐. 그리고 미진이 너 시댁에서 해주는 혜택은 받고 싶고 너는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기 싫은 모양인데 그렇게 불편하고 안 입고 온 시댁이고 시어머니면 앞으로 안 봐도 된다. 나도 너 맨날 죽상으로 있는 얼굴 보기 싫어. 네가 너무 예쁘고 귀한 며느리라서 너한테 잘하려고 한 줄 아니? 그저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같이 산다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본 거다. 근데 나도 이제 너 같은 며느리 안 보고 살고 싶다. 네가 불편한 만큼 나도 불편해. 좋아. 이제 서로 없는 셈 치고 살자. 네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니? 나는 며느리가 없고 너는 시어머니가 없는 셈으로 하자. 그러면 앞으로 서로 불편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짐은 다 빼. 참, 집에 있는 가구니 가전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했었지? 그것도 다 두고 가라. 너네가 들고 온 것들만 딱 들고 나가.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잘못했다며 저를 붙잡고 미진이에게도 빨리 사과하라고 난리치더군요. 미진이는 멋씹은 얼굴로 죄송하다고 생각이 짧았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둘 다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사과하는 걸 모르나요? 보기도 싫어서 그만 가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제가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자 아들도 결국 집 옮길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 한 달 줬습니다. 그 안에 집 빼서 나가라고요. 딸애가 중간중간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었는데요. 그 일로 아들하고 며느리도 많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아들 내외 싸웠다니 저도 마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계획을 철회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급하게 아파트 월세를 얻었는데 원래 살던 집보다는 훨씬 적은 평수로 구했다더군요. 게다가 월세다 보니 매달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요. 또 살림살이도 새로 마련해야 돼서 돈도 엄청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엄마 오시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아들과 며느리는 많이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딸애는 자기들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라고 하더군요. 2달에 이틀, 그것도 겨우 잠만 자고 가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호텔 가서 자라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결국 매달 그 비싼 월세까지 주고 이사가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그 뒤로 안부 연락은 한 번씩 하지만 며느리는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끝까지 괘씸해서 저도 이대로 밀고 나가려 합니다. 집은 급매로 이미 처분을 했고요. 부모가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게 본인들의 권리인 양 행세하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저도 아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최대한 잘 해주려고만 했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워주었으니 앞으로는 부모에게 손 벌릴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